신안산선을 이용해서 환승으로 확장되는 노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역 전체가 현지 개벽해오면서 대규모로 개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변화할 곳들이 훨씬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은 유타운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서울에는 수십 개의 유타운 지역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신길 유타운입니다.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분위기가 가장 극적으로 변한 곳, 유타운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신길 유타운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와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길 유타운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2005년에 3차 유타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1차 유타운에는 은평, 기름, 왕십리 같은 지역들이 있었고 2차에는 아현이나 천호, 한남 유타운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신길 유타운은 총 16개 구역이 지정이 됐었는데 이 중 6개 구역은 이후에 해제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제된 지역들 역시 다시 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재건축을 제외하면 이미 모든 구역들이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신길 유타운은 서울의 수십 개의 유타운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군집 개발이 신길 유타운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주거 환경 자체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조선족이 워낙 많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선호도 자체가 워낙 낮았죠. 여기는 흥행하기 어렵다라는 평이 정말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시기 때문도 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2013년에 처음 분양을 했던 레미안 프레비뉴, 2014년에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단지들은 미분양이 났었어요. 당시 국민평형 기준으로 분양가는 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2016년 14구역 신길 아이파크, 보람의 SK뷰 같은 곳들이 분양하면서 흥행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보람의 SK뷰 분양 모델하우스에 갔었는데 모델하우스 앞에 자리를 깔고 떴다방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당시에 제가 나이가 20대였고 이 떴다방 분들이 또 얼마나 경계심이 많고 또 기가 세요. 문의를 좀 해보려고 해도 어린 나이에 좀 무시를 많이 당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원래 이 일대가 군부대가 많았던 곳이에요. 대방동에는 공군본부, 신길동에는 해군본부가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공군회관, 해군호텔, 해군교회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결혼식이라던가 중요 행사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길이 가장 비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였어요. 개발 초반까지만 해도 실제로 조선족이 정말 많이 거주했습니다. 제가 신호 때 여기를 살았었는데 저희 단지 내에도 조선족 분들이 좀 계셨고요. 버스를 타도 이 중국어가 굉장히 흔하게 들려왔어요. 또 이 대림동이 가깝잖아요. 제가 거주할 당시에 와이프가 공차에 좀 빠져 있을 때였는데 주말에 먹고 싶어 해서 가장 가까운 게 대림역 지점이더라고요. 그때 살면서 이제 대림동을 처음 가봤는데 이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 가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이 길거리 간판까지 모두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신풍역에 공차가 생겼더라고요. 조선족이 정말 거주를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나면서 현재의 신길 유타운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길 유타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입지죠. 여의도와 물리적으로 가깝고 가산 디지털 단지 역시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이 7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죠. 실제로도 이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 올림픽 도로가 가까이 있기는 한데 저는 생각보다 편하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출입 자체가 이 노량진이나 여의도 쪽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길까지 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차도 막히고 시간도 좀 걸립니다. 이 서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층들을 좀 보면 보통 부천이나 이 구로나 또는 이 김포 같은 경기도권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의도나 이 가산 쪽 직장인 분들이 많고요. 이 대표적인 교통 호재로는 제2의 신분당선이라고 불리는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안산부터 시흥, 광명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서울 수도권 서부 지역을 수직으로 잇는 노선입니다. 이 신안산선 역시 굉장히 지연된 사업이에요. 2003년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20년도 더 지난 시점인 지금 현재 평균 공정률이 70% 내외인 상황입니다. 당초의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이 각종 붕괴 사고와 사망 사고로 이 지연이 누적되고 현재는 2028년 12월로 개통 예정을 잡고 있어요. 신길 뉴타운의 신안산선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의도가 인접해 있긴 하지만 여의도까지의 이동이 뭐 그렇게 썩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2022년에 개통한 신림선 보라매역에서는 색강역까지는 세정거장으로 여의도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 신길 뉴타운에서 보라매역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도 않고요. 또 이 색강역은 여의도 메인 업무지구랑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 세정거장만으로 여의도역까지 이어지고 또 공덕과 서울역까지도 연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환승으로 확장되는 노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 어디든 접근성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개통이 된다면 신길 뉴타운은 서남권 핵심 지역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길 뉴타운에 현재 입주해 있는 규모가 대략 9,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제까지 지역 전체가 이 천지개벽 해오면서 대규모로 개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변화할 곳들이 훨씬 많은 지역이에요. 타운에서 해제되었던 6개 구역 모두 도심 공공이나 이 신통계획 등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 중이고 이 영등포역까지 이어지는 이 도림동 일대에도 엄청난 규모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지도만 보더라도 느껴지죠. 이 영등포 남부 일대에는 상당한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이 신길 뉴타운의 북쪽뿐만 아니라 이 신풍역 남쪽으로도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발 계획들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 최근에 더샵 센트럴시티가 분양을 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된 곳인데 총 2054세대로 규모가 상당하죠. 뉴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진 않지만 인접하고 있는 만큼 뉴타운의 여러 인프라와 기본 시설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신길 뉴타운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손꼽는 19역 남서울 아파트죠. 서밋 클라비온이 7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그 문화재 이슈로 사업과 분양이 좀 미뤄졌었죠. 제가 거주할 당시에 이 남서울 아파트를 보고 좀 충격적이긴 했었습니다. 그 뉴타운이 어느 정도 새 아파트로 완성이 돼 가는데 그 가장 좋은 입지, 메인 자리에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가 있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 19역이 완성이 된다면 이 신길 뉴타운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서밋 클라비온, 이 남서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얼마 정도 갈까? 지금 신길 뉴타운의 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레멘 에스티움, 그리고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국민평형 기준으로 20억을 넘겼죠. 구역이 새로 생긴다면 이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연식 차이를 고려를 했을 때 25억 그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길 뉴타운의 주된 상권은 과거의 이 사러가 시장 사거리, 현재의 가마산로 교차로입니다. 먼저 이 가마산로 교차로 일대는 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이 사거리 상업지도 많은 개발을 했었는데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고 그 상가에는 병원이나 프랜차이즈, 이 생활 편의시설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기존의 사러가 시장 자리에는 AK 푸르지오라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어섰고 이곳은 최근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거리에는 스타벅스와 하이마트 그리고 힐스테이트 단지 상가와 오피스텔 입정 상가까지 이 생활 상권이 괜찮기 때문에 이 위쪽의 단지들도 여기락은 거리가 있지만 이 생활 편의성 부분에서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또 이 기존 남서울 아파트 역시 이 신길로를 따라서 1층 상가들이 이 가마선로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서밋 클라비온도 비슷한 방식으로 1층 상가를 설계했어요. 그러면 이 신풍역에서부터 서밋 클라비온 상가를 따라서 힐스테이트 상가, 가마선로 교차로의 상업시설까지 상권이 이어지게 되겠죠. 또 이 신풍역에는 비스타 동원이라는 청년주택이 있는데 이곳의 상업시설 비스타 에코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이소나 애슐리, 스크린골프 이런 곳들이 쇼핑센터 같이 입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규모가 있는 상업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 모습이죠. 보통 이 신길 뉴타운에서는 이 대형 쇼핑몰로는 영등포 타임스퀘어라던가 여의도의 더현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가까이에 신도림의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지만 이 신풍역에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영등포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수영장이나 헬스장, 골프장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또 작년에는 레미안 프레비뉴의 기부 체납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린이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이 체육관 같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요. 이 도시 내에는 녹지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이 구역마다 기부 체납된 소공원들이 조성되어 있고 인근의 대형 공원으로는 이 보라매 공원이 있습니다. 거리는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보라매 공원과 가까운 단지들은 도보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리에 이런 대형 공원이 있다는 건 실거주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신길 뉴타운은 이 신길로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좀 나뉩니다. 학군 부분 그리고 규모 부분에서 동쪽이 미세하게나마 선호도가 좀 더 높아요. 이 서쪽으로는 대형 초등학교, 동쪽으로는 대방 초등학교를 배정받게 되는데 이 동쪽의 대방초와 신길중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구들은 동쪽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서쪽에 있는 단지들은 초중고를 끼고 있고 또 이 서쪽으로 신안산선역 출구가 생기기 때문에 개통이 된다면 선호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신길 뉴타운이 학군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도 이 뉴타운 개발 이후에 중산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학업 분위기와 이 성취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 신길중학교는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 재개발 당시에 기부체납 부지에 21년에 신설된 학교예요. 시설도 워낙 깔끔하고 최근에는 이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약 2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또 이 신길 뉴타운에서 목동 학원과까지 셔틀도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 수요까지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적인 학원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신길 뉴타운의 단지들은 대부분 평지에 가깝습니다. 약한 경사 정도 있는 단지들이 좀 있고 그런 곳들은 이 경사를 이용해서 1층에는 상가와 주차장을 배치하고 아파트 단지는 2층에 설계하는 형태로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런 설계의 형태도 이 프라이빗함이 있고 이 보안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형을 활용한 괜찮은 설계다라고 보여져요. 신길동의 아파트 시세는 레미안 에스티움,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신길 센트럴자이가 이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평형 기준으로 20억 정도 시세는 비슷비슷해요. 물론 이곳들 뿐만 아니라 보람의 SK뷰나 파크자이도 있지만 이 지역에 진입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어디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레미안 에스티움은 역과의 접근성 면에서 아무래도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 내에서 가장 대단지인 만큼 사우나, 골프 연습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워낙 잘 되어 있고요. 힐스테이트는 비교적 조금 더 신축 단지에 단지 조성이 워낙 잘 되어 있고 또 이 가마선로 교차로 생활권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에 뉴타운에 입주한 단지들과 이 3년에서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이 상품성에서 보면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또 이 신길 센트럴자이도 초중고를 끼고 있고 이 비교적 신축 단지 그리고 신풍역 역세권이고 이 신안산선 예정지랑도 가장 가까운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내에 약간 이 단차가 있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또 이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는 초도마에 이 보라매역 신림선과 워낙 가까운 단지만큼 여의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고 이 여의대방로로 외부로 나가기에도 이 타단지에 비교해서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라매역 상권도 있기는 하지만 이 신길타운의 중심에 이 주요 인프라와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이 바로 밑에 6구역이 개발이 된다면 좀 더 시너지를 받으면서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뉴타운에서 비교적 가성비 단지로는 센트럴 아이파크와 레미안 프레비뉴가 있습니다. 위의 단지랑은 약 10% 정도는 더 저렴해요. 두 단지를 비교해서는 아이파크는 600세대 규모의 크지 않은 단지지만 완전 평지에 이 신안산선의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단지이고 레미안 프레비뉴는 1000세대 규모로 이 조경이나 단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사거리의 생활 인프라와 좀 더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였던 곳이 이 대규모 개발과 교통 개발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아직도 변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신안산선의 개통
그리고 해제된 구역들의 재개발, 영등포 남부권까지 개발이 이어진다면 신길 뉴타운은 앞으로도 계속 서남부를 대표하는 주거지로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